배움을 시작한 당신의 지금은 봄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봄날쌤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장모음이 들어가는 단어들을 공부해 볼 건데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모음과 장모음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모음이 뭘까요, 여러분? 단모음에서 단자는 짧을 단이죠. 그래서 단모음이란 짧게 소리가 나는 모음을 의미하고, 반면 장모음이란 길장자를 쓰니까 길게 소리가 나는 모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어의 모음과 다르게 영어의 모음은 하나의 모음이 여러 가지의 소리를 가집니다. 그 소리들 중에서는 짧게 소리가 나는 단모음 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길게 소리가 나는 장모음 소리도 있는데, 모음의 장모음 소리는 기억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알파벳의 이름과 동일하게 소리가 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요. 모음 A의 소리를 살펴보면 먼저 아, 에, 이, 오, 우 할 때 아 소리도 나죠. 그리고 에 소리도 납니다. 또 모든 모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리 소리도 나고요. 그리고 알파벳 이름과 동일하게 A 소리도 납니다. 자, 아, 에, A 중에서 가장 길게 소리가 나는 것은 어떤 소리이죠? 바로 A이죠. 알파벳 A의 장모음 소리는 알파벳의 이름과 동일한 A 소리입니다. 그리고 E도 한번 살펴볼게요. E는 어떤 소리가 나나요? 어이가 없네 할 때 이 등의 소리가 나죠. 여기서 가장 긴 소리는요, 바로 이 소리입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적어놨지만 좀 길게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요. 알파벳 이름과 동일하죠. 그리고 다음 O도 볼까요? O는 어떤 소리가 나나요? 저희 O의 소리들은 리듬 타면서 외웠었죠? O, 우, 아, O, 우, 아 이렇게 외웠잖아요. 자, O, 우, 아 등의 소리가 납니다. 여기서 가장 긴 소리는 바로 O 소리이죠. 알파벳 O의 이름과 동일한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I도 볼까요? I는 어떤 소리가 나나요? 이 소리도 나고요. 그리고 I 소리도 나고, 모든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소리도 납니다. 여기서 가장 긴 소리는 바로 I 소리이죠. 마지막 U를 살펴볼게요. U는 적을 자리가 없으니까 위에다가 좀 적어보겠습니다. 자, U 어떤 소리 나나요? 우유 달라고? 우유? 할 때 그 우유 등의 소리가 납니다. 여기서 상대적으로 긴 소리는요, 유 소리가 소리보다 더 긴 소리가 납니다. 대표적인 장모음 소리는 알파벳 이름과 동일한 U 소리예요. 자, 영어 모음의 장모음 소리는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알파벳의 이름과 동일하다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각각의 영어 모음들이 최소한 3개 이상의 많은 소리들을 갖는데, 어떤 경우에 이 소리가 나고 어떤 경우에 저 소리가 나고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안타깝게도 이 경우에는 무조건 A는 아 소리가 납니다. 이 경우는 무조건 A 소리가 납니다. 이 경우는 무조건 에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완벽한 규칙은 너무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모음을 공부할 때마다 머리가 빠개지곤 하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몇 개의 규칙이 존재하긴 합니다. 저희가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하나를 공부를 했었는데요. 바로 단어의 끝에 모음 이가 오면
가장 첫 번째 모음이 장모음 소리가 난다 라는 규칙이었죠. 이가 헛개비처럼 보여도 이렇게 앞에 모음에 영향을 미칠 만큼 은근히 힘이 있다, 무시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다시 한 번 더 이 예시 단어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이 단어의 경우에는 모음이 하나만 들어있는 짧은 단어이죠. 이렇게 모음이 딱 하나만 들어있는 짧은 단어의 경우 그 모음은 보통 단모음으로 소리가 납니다. A가 가진 단모음의 소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리는 바로 에 소리입니다. 자, 참고해서 읽어보면요. T는 무슨 소리가 나나요? 티읕 소리가 나죠. TA가 합쳐지면 태가 됐고요. 그리고 P는 피읕 소리가 나죠. 연결해보면 tap, tap 라는 발음이 되는데요. 이거를 한국식으로 쓸 때에는 보통 피읕 받침보다는 더 많이 쓰이는 비읒 받침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tap 하면 떠오르는 춤이 있죠. 바로 tap dance인데요. tap dance는 구두를 신고 바닥을 가볍고 경쾌하게 두드리면서 동작을 하는 그런 춤이죠. 탭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가 있냐면 가볍게 툭툭 치다, 두드리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바닥을 가볍게 발로 차면서 추는 춤을 탭 댄스라고 합니다. 자, 발음 따라해 볼게요. 탭. 좋습니다. 빠르게 읽으면 탭 이렇게 들리고요. 천천히 들으면 끝에 프 발음이 살짝 들려요. 그래서 탭, 탭 이렇게 들립니다. 자, 옆에 단어를 보면 TAP에다가 E가 붙었어요. E가 붙으니까 A가 발음이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장모음 소리인 A로 변해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되나요? 티읕에다가 A 소리가 연결되니까 테이가 됐죠. 그리고 P가 가진 P 소리가 붙어서 tape가 됐습니다. tape. 빠르게 읽으면 tape, tape 요렇게 발음이 납니다. 테이프는 비디오 테이프 할 때 그 테이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뭔가를 붙일 때 사용하는 그 테이프도 이 테이프이죠. 발음 따라해 볼게요. 테이프. 좋습니다. 자, 다음 거 볼까요? 요 짧은 단어에서 어우는요, 단모음으로 소리가 나는데요. 어우의 소리를 떠올려 볼게요. 어우, 우, 아 등이 있죠. 짧게 소리 나는 우, 아 중에서 보통 오의 뒤에 t만 오는 경우 어우는 아 소리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뜨거운 이라는 의미의 그 단어 hot 이 있죠. hot 역시 끝이 ot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써볼게요. 먼저 히읗 소리 나는 h가 오고요. 그리고 ot가 옵니다. hot. 마찬가지로 이 단어도 ot가 at 이렇게 소리가 나서 n까지 합쳐주면 not 라는 발음이 됩니다. 정확히는 t가 티읕 소리니까 이렇게 티읕으로 들어가야 하지만 티읕 받침보다는 시옷 받침을 더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시옷 받침을 쓰나 티읕 받침을 쓰나 발음은 비슷하게 not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식으로는 시옷 받침으로 많이 표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not은 무슨 의미냐면 무언가를 부정할 때 쓰여요. 저는 학생이 아니에요. 이렇게 무언가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할 때 주로 쓰는데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문장 공부를 하게 되면 그때 많이 볼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본격적으로 나올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 단어에서 어우가 단모음으로
짧게 소리가 나는구나 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옆에 있는 단어를 볼게요. NOT에다가 E가 붙었어요. 끝에 E가 붙어서 앞에 있는 첫 번째 모음 O는 장모음 소리가 나는데요. O의 장모음 소리는 알파벳 이름과 동일한 O이죠. 자, 그럼 발음을 해보면요. 어떻게 되나요? NO가 합쳐지니까 NO가 되죠. No. 그리고 끝에 T는 T 발음이 나죠. 그래서 note가 됩니다. note. 한국식으로는 그냥 노트라고 하는데 실제 영어 발음은 요 사이에 우 발음이 살짝 들어간 듯한 발음이 나요. note가 아니라 note, note 이렇게요. note의 의미가 뭐냐면요. 메모, 필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모와 필기를 하는 공책은요. 뒤에 책이라는 의미의 book을 붙여서 notebook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휴대용 컴퓨터를 노트북이라고 보통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 휴대용 컴퓨터를 노트북이라고 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노트북이라고 딱 말을 하면 보통 공책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요것도 한번 발음해 볼게요. note.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볼 단어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지느러미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S는 S 소리가 나죠. 거의 쌍비읍에 가까운 소리가 나고요. I는 이 단어에서 짧은 단모음 소리인 이 소리로 쓰였어요. 그래서 연결하면 C가 됐고요. 그리고 N, 니은 소리까지 받침으로 써주면 fin이 되죠. fin은 물고기의 지느러미를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중국 요리 중에서 핀이 들어간 요리 중에 혹시 기억나는 거 없으신가요? 고급 요리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샥스핀 있죠. 그 샥스핀이 왜 샥스핀이냐면 상어라는 의미의 shark에다가 지느러미라는 의미의 fin이 더해진 단어입니다. 이 요리는 상어의 지느러미를 가지고 만든 요리예요. 이 단어도 설명드린 김에 천천히 같이 보자면 먼저 상어라는 의미의 shark 어떻게 쓰면 될까요? 가장 앞이 쉬 소리가 나죠? 쉬 소리가 나는 이중 자음은 바로 SH이죠. 여기다가 샤 발음을 만들어 주려면 아 소리가 나는 A가 와주면 됩니다. 쉬 소리와 아 소리가 합쳐지면 쉬아 샤샤샤가 되죠. 거기에 shark이니까 리을 받침이 들어가네요. 어떤 알파벳이 들어와야 되죠? R이 들어와야 합니다. shark. 마지막 소리는 K까지 써주시면 상어 shark 완성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위에 마치 쉼표같이 생긴 거를 딱 찍고 S를 붙여요. 이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무엇무엇의 뭐뭇이 가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봄날샘의 가방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에는 봄날샘 위에 살짝 쉼표를 찍어요. 그리고 S를 붙여요. 봄날샘's 가방은 bag이죠. 봄날샘's bag 이러면 봄날샘의 가방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어의 지느러미라고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위에 쉼표같이 생긴 걸 살짝 찍고 S를 탁 쓴 다음에 fin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배웠던 F-I-N이죠. 이렇게 쓰면 영어식 발음으로는 shark's fin, 상어의 지느러미가 되고요. 한국식으로는 이것을 샥스핀이라고 보통 적죠.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중국집에 다 파는 게 아니라
소수의 되게 고급 중국 음식점에만 파는 것 같은데 혹시 드셔보신 분 있나요? 무슨 맛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드셔보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어떤 맛인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앞에 페이지로 돌아와서요. 자, 이번에는 이 fin에다가 e가 붙었어요. 자, 이렇게 e가 붙으면 i는 장모음으로 소리가 나니까 I 소리가 나겠죠. F가 가진 F 소리에다가 I가 가진 I 소리가 더해지고 N, 니은 받침이 들어가니까 fine, fine 이라는 발음이 되죠. fine은 기초 생활 회화를 배울 때 저희가 거의 첫 번째로 배우게 되는 단어입니다. 문장 들어갈 때 다시 한 번 더 이 단어가 등장할 거예요. 지금은 간단하게만 의미를 알려드리면 이 단어는 좋은, 괜찮은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음 따라해 볼까요? F 발음을 살려서 F 이렇게 거의 쌍비읍에 가깝게 세게 발음해 주세요. Fine. 좋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모음이 딱 하나만 있는 짧은 단어에서는 보통 그 모음이 단모음 소리가 나지만 가장 끝에 모음 이가 올 경우 첫 번째 모음이 장모음 소리가 난다 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장모음이 들어간 단어들을 본격적으로 읽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단어들을 함께 읽어보기 전에 먼저 잠깐 이 영상을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입으로 중얼중얼 발음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이 맞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처음 단어는요, 바로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모음이 두 개가 들어있는 단어인데 가장 끝에 이가 있죠. 이 경우 보통 첫 번째 모음은 장모음으로 소리가 나죠.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보면요. N은 니은 소리가 나고 A는 장모음 소리인 알파벳 이름과 동일한 A 소리가 나니까 네이가 됐죠. 그리고 M은 미음 소리가 나죠. 뒤에 이가 있긴 하지만 이 자체는 별다른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받침으로 들어가서요. 읽어보면 name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name. 한 번 더 해볼게요. name. 좋습니다. 여러분, name이 무슨 의미이죠? 바로 이름이라는 의미이죠. 이름은 이렇게 씁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끝에 있는 단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화면에 있는 4개의 단어 모두 다 모음이 2개가 있는데 가장 끝 모음으로 이가 왔죠. 따라서 가장 처음에 있는 모음은 장모음 소리가 납니다. 자, 유의 장모음 소리는요. 다른 모음들과 다르게 2가지가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장모음 소리는 알파벳 이름과 동일한 U 소리인데요. U뿐만 아니라 우 역시 U가 가진 장모음 소리입니다. 이 단어에서는 우 소리로 쓰였어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J가 나왔습니다. J는 무슨 소리가 나나요? 지읒 소리가 나죠. 그리고 U는 우 소리가 나고요. 다음 N이 나왔네요. N은 받침으로 들어갑니다. 니은 받침이죠. 읽어보면 June이 됩니다. June. June의 의미는 6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 나중에 이 월도요. 1월부터 12월까지 함께 공부해보는 수업 영상도 올려드릴게요. 자, 지금은 6월이 June이구나.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발음 따라해 볼게요. June,
June. 좋습니다. U의 장모음 소리는 두 가지 뭐뭐가 있다고요? 우 소리 그리고 U 소리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위에 있는 단어를 볼게요. 요 단어는 꽃 중에서도 거의 여왕급의 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인데요. 무슨 꽃이냐? 읽어볼까요? 먼저 R이니까 리을 소리가 나죠? 그리고 O가 나왔네요. O는 장모음 소리가 O이죠. 자, 그러면 row가 됐습니다. row. 다음 S의 소리는 무슨 소리가 나죠? 시옷 소리 S 소리가 나기도 하고 지읒 소리 Z 소리가 나기도 하는데요. 보통 끝부분에 이렇게 SE로 쓰이면요. 물론 스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z로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어에서도 z로 쓰였어요. 읽어보면 rose가 됩니다. 한국식으로는 rose라고 읽지만 영어식으로는 앞부분이 조금 길게 row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살짝 우가 들어있는 것처럼 발음이 돼요. 따라해보세요. rose. 한 번 더 해볼까요? rose. 좋습니다. rose는 무슨 꽃이죠, 여러분? 바로 장미라는 의미이죠. rose. 나중에 받침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는 수업 영상을 올려드리겠지만 지금 간단하게 참고차 설명을 드리면 name에 있는 M과 June에 있는 N과 같은 알파벳들은 뒤에 자음이 나오거나 이와 같은 헛개비 모음이 나오거나 혹은 단어의 가장 끝에 쓰였을 때 확실하게 받침으로 빡 들어가는 그런 알파벳입니다. 반면에 저희가 방금 전에 봤던 rose의 S는 어땠나요? rot 이렇게 받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rose 따로 발음이 되죠. 알파벳 중에서는 받침으로 빡 들어가는 알파벳들도 있고요. 그리고 받침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알파벳들도 몇몇 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댓글 남겨주신 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업 영상에서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는 끝부분에 T가 쓰였네요. 이 T는요, 받침으로 들어왔을 때 굉장히 애매한 알파벳이에요.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먼저 앞에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는 기역 소리 혹은 지읒 소리가 나는데 여기서는 기역 소리로 쓰였어요. 그리고 A는 장모음 소리 A 소리가 나죠. 그래서 gay가 됐고요. 끝에 T는 T 소리 T 소리가 나죠. 연결해보면 gate가 됩니다. gate. 제가 이 T가 되게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요. 천천히 정식으로 발음을 하면 gate 이렇게 T 소리가 별개로 나는데 빠르게 발음을 할 때에는 마치 받침처럼 들리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gate가 아니라 빠르게 하면 gate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트 소리가 거의 잦아들고 마치 받침처럼 끝이 짧게 발음이 나요. 하지만 천천히 또박또박 정확히 발음을 할 때에는 gate라고 발음이 됩니다. 자, gate의 의미가 뭐냐면요. 바로 출입구, 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항에 보시면 비행기를 타는 탑승구 있죠. 그 탑승구에 gate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보통 비행기표에는 그 비행기를 몇 번 탑승구에서 타야 되는지가 적혀 있죠. 그래서 이 gate라는 단어는 반드시 해외여행 가실 때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자, 발음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gate, gate.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꼭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영어에는 100%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언제나 예외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장모음 규칙이 적용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어떤 경우인지 예시를 두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자, 이 단어들을 보시면 생긴 것은 저희가 앞에서 봤던 4개의 단어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음이 2개가 들어있고 가장 끝에 이가 온 형태의 단어들이죠. 하지만 이 단어들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규칙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자, 천천히 읽어 볼게요. 가장 처음 이 단어 아마 눈에 익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L, 릴 소리가 나죠? 그리고 규칙에 따르면 O는 장모음 소리인 O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단모음 소리인 소리로 쓰였어요. 그리고 V는 진동이 들어간 V 소리가 나죠. V. 자, 연결해보면 love, love. 사랑이란 의미의 love입니다. 발음 따라해 볼게요. love, love.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어도 역시 O가요. 단모음 소리인 소리로 쓰였어요. 자,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C는 쌍시오 톡은 키읔 소리가 나죠. 여기서는 키읔 소리로 쓰였고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O가 소리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M은 미음 소리가 나죠. 받침으로 들어오니까 발음은 come이 되죠. come은 무슨 소리냐면 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해 볼게요. come, come.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영어에는 100%란 없다. 규칙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렇게 예외들도 상당수 존재를 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여 주셔야 합니다. 영어를 배울 때 한국 사람들이 특히 좀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한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의 글자가 딱 하나의 소리를 갖죠.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깔끔합니까? 이에 반해서 영어는 굉장히 자유로운 언어예요. 규칙이 있기는 하지만 또 예외 사항들도 상당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울 때에는 사고를 좀 더 유연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래도 저래도 물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셔야 영어가 더 빠르게 늡니다. 하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규칙을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의 경우보다 규칙을 따라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저희 이제 방금 전에 배운 6개의 단어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처음에 배웠던 이 단어는 의미가 뭔가요? 그리고 어떻게 읽어주시면 되죠? 바로 이름이라는 의미의 name입니다. A가 장모음 소리인 A로 발음이 되죠. 따라해보세요. 이름, name. 좋습니다. 다음 단어는 이 단어인데요. 의미가 뭐였죠? 그리고 어떻게 읽나요? 이 단어의 의미는 출입구, 문이라는 의미이죠. 공항에 가면 탑승구 역시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발음은 gate입니다. gate, gate. 빠르게 발음하면 끝에 트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아서 gate, gate. 요렇게 발음이 되기도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gate. 좋습니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발음과 의미 떠올려 보세요. 이 단어는 장미라는 의미의 rose이죠. O가 장모음 소리 O로 쓰였습니다. rose. 발음 따라해 보실게요. rose. 좋습니다. 다음 단어는 몇 월이죠? 바로 6월입니다. 발음은 어떻게 되나요?
June이죠. U는 장모음 소리가 두 개가 있는데 우 소리 그리고 유 소리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이 단어에서는 우 소리로 쓰였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June.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단어가 남았는데 이 두 단어는 장모음의 규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 예외적인 단어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의 어우는 장모음 규칙에 따르면 어우가 되어야 하지만 어우가 아니라 둘 다 무슨 소리로 쓰였죠? 소리로 쓰였죠. 자, 발음을 한번 떠올려 보실게요. 이 단어부터 볼까요? 바로 love이죠. 사랑이라는 의미의 love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love. 끝에 v 발음은 약하게 해주세요. love. 좋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무슨 의미였나요? 오다라는 의미이죠. 발음은 come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오다, come. 좋습니다. 자, 이제 이 6개의 단어들을 쓰기 연습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Go go! 여러분, 봄날 영어학교의 수업 영상들을 순서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댓글에 남겨놓은 파란색 주소를 눌러주시면 바로 수업들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는 목록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순서대로 차례차례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 목록을 활용하시면 수업들을 편리하게 순서대로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이제 쓰기 연습 들어가겠습니다. 이름이라는 의미의 name부터 적어볼까요? 니은 소리 나는 n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a 소리 나는 알파벳 a가 옵니다. 자, 그 다음 미음 받침은 m이 오죠. 그리고 가장 끝에 e까지 더해주면 완성이죠. name. 자, 이번엔 펜 들고 함께 써볼게요. 먼저 n부터 써볼까요? n. 니은 소리, 그리고 a 소리 나는 a. 미음 받침 m. 마지막 e가 옵니다. 자, 지우고 이제 써볼게요. name 적어주세요. 먼저 니은 소리가 나는 n이 오죠. 그리고 a 소리 나는 모음이 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되나요? 미음 받침 m이 오죠. 마지막으로 e까지 써주시면 완성이죠. 잘 써보셨나요? 자, 발음 따라해보고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name, name.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써볼 단어는 출입구 문이라는 의미를 가진 gate입니다. 탑승구도 gate라고 한다고 설명드렸었죠. 자, gate는 가장 처음에 기역 소리가 나는 G가 옵니다. G는 기역 소리 혹은 지읒 소리가 나는데 여기서는 기역 소리로 쓰였어요. 그리고 역시 A 소리가 나는 알파벳 A가 오죠. 끝에 T 소리는 T가 옵니다. T. 마지막으로 E까지 써주셔야 gate 완성이죠. 자, 같이 써볼까요, 여러분? G부터 시작해 볼게요. G, A, 그리고 T, 마지막 E, gate. 자, 이제 지우고 여러분만 안 보고 써보시도록 할게요. gate. 확인해 볼까요? 자, 먼저 기역 소리 나는 G 잘 쓰셨나요? G. 그리고 A. 끝부분은 T 소리 나는 T. 마지막 E가 옵니다. 발음 따라해 보세요. gate.
한 번 더. gate. 좋습니다. 해외여행 가시게 되면 꼭 만나시게 될 단어이니까 특히 유심히 봐주세요. 자, 이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단어는 꽃 중에 꽃이죠? 바로 장미입니다. rose인데요. row는 먼저 r이 옵니다. l이 아니라 r이 온다는 거 주의해 주세요. l을 쓰시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돼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row, o가 와야겠죠? 끝에 z 소리는 s, e입니다. s는 시옷 소리 혹은 지읒 소리가 나는데 보통 단어의 끝에 se가 왔을 때 스 소리보다는 대체로 즈 소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같이 써보겠습니다. rose, r, o, s, e. 이제 여러분만 써보실게요. 가장 앞 글자 r입니다. 같이 볼까요? 제일 앞에 L 아니고 R이 옵니다. R. 그리고 O, rose, S, E. 발음해 볼게요. rose. 한국식으로는 로즈라고 적지만 실제 영어 발음은 살짝 길게 rose처럼 발음이 되죠. 한 번 더 해볼까요? rose. 좋습니다. 제가 L이 아니라 꼭 R을 써주셔야 됩니다 라고 특히 강조했던 이유가 만약에 L을 쓰면요 완전히 의미가 다른 단어가 되는데 무슨 의미가 되냐면 지다 라는 의미가 돼요. 승리하다가 아니라 반대말이죠. 지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발음은요 이때 O 역시 장모음 규칙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lose가 아니라 lose가 돼요. 우 소리가 납니다. lose. lose의 의미는 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요 두 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여러분 근데 지금 갑자기 땅을 막 뚫는 드릴 소리가 심하게 밖에서 나고 있는데요. 창문을 닫고 있는데도 소리가 요란하게 뚫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뭘 저렇게 뚫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소음이 들리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쓰러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단어는 6월이라는 의미의 June입니다. June은 지읒 소리 나는 J, 그리고 우 소리 나는 U, 니은 받침 N, 그리고 E까지 써주시면 완성이죠. 여기서 모음 U는 장모음 소리가 두 개이다. 우 소리 그리고 U 소리가 있다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자, 함께 적어보겠습니다. 6월, June, J, U, N, E. 안 보고도 써볼까요? 지워볼게요. 같이 확인해 볼게요. 제일 먼저 지읒 소리 나는 J가 오죠. 그 다음에 U, 그리고 N, 마지막 E. 발음 따라해 보겠습니다. June, June. 좋습니다. 이제 두 개의 단어가 남아 있는데요. 이 단어들은 장모음 규칙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예외적인 단어들이죠. 자, 사랑이라는 의미의 love부터 써볼게요. L, O, V, E 입니다. 여기서 O가 O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단모음 어로 소리가 난다 라고 설명드렸었죠. 자, 같이 적어볼게요. 리을 소리 나는 L, 어 소리,
O, V 소리 나는 V, 그리고 E까지. love. 자, 이제 안 보고 적어 보실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을 소리 L, 그리고 소리로 쓰인 O, V, V, E. 발음 따라해 보세요. love. 좋습니다. love를 발음하실 때에는 혀가 앞니 뒤에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l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love. 오케이. 이제 다음 마지막 단어를 써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단어는 오다라는 의미의 come 이었습니다. come은요, 키읔 소리 나는 C와 love에서처럼 소리로 쓰인 O, 그리고 미음 받침 M, 마지막에 E,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펜 들고 함께 써보겠습니다. come, C, O, M, 마지막 E. 자, 지우고 이제 써보시도록 할게요. 안 보고 써주세요. 같이 볼까요? 자, 먼저 키읔 소리 나는 C, 그 다음에 소리로 쓰인 O, M, 미음 받침 E. 완성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오다, come, come. 좋습니다. 이렇게 쓰기 연습을 모두 해보았습니다. 이제는 퀴즈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저 드릴 소리 때문에 이중 창문을 닫고 방문을 닫고 있다 보니 굉장히 방이 찜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산소도 부족해지는 느낌이라서 빠르게 퀴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 퀴즈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두 개의 단어가 있죠. 하나는 모음이 하나만 들어간 단어이고요. 다음은 끝에 이가 붙어 있는 단어입니다. 자, 먼저 처음 단어는요. 읽어보면 먼저 시옷 소리, 그리고 강하게 발음될 때에는 쌍시옷처럼 발음이 나는 S가 있죠. 이 단어에서는 조금 세게 쌍시옷처럼 발음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 I는 단모음 소리인 이 소리로 쓰였어요. 그리고 T는 티읕 소리가 나죠. 받침처럼 짧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티읕을 쓰는 게 맞지만 보통 한국식으로 표기를 할 때에는 자주 받침으로 쓰이지 않는 티읕보다는 시옷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발음은 티읕을 쓰나 시옷을 쓰나 큰 차이는 없죠. 자, 발음해 보겠습니다. sit. 한 번 더 해볼까요? sit. 좋습니다. sit의 의미는요, 앉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의자 같은 것에 앉다 입니다. 자, 반면 밑에 있는 단어를 보시면 끝에 이가 붙어 있어요. 끝에 모음이 이이기 때문에 첫 번째 모음은 장모음으로 소리가 나는데요. I의 장모음 소리는 I이죠. 그러면 싸이가 되고요. 끝에 TE는 트 소리가 됩니다. sight, sight. 이것도요, 빠르게 발음하면 트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아서 sight, sight 요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저희는 정식으로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따라해 보세요. sight. 좋습니다. 끝에 트 소리는 작게 발음해 주세요. sight. 오케이. 참고로 sit 역시 명확히 발음을 하면 끝에 살짝 트 소리가 들립니다. sit, sit 이렇게요. 하지만 빠르게 발음하면 트 소리가 아주 잦아들어서 그냥 sit, sit 이렇게 들립니다. 자, 이제 오늘의 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두 단어들인데요. 위의 것은 모음이 하나만 들어있는 짧은 단어이고
두 번째 단어는 끝에 이가 붙어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어떻게 읽으면 될지 살펴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그럼 저는 창문 활짝 열고 산소 좀 보충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바이바이.